일단 뒷자리 리뷰 이거 최악입니다. 최악 진짜. 일단 차 높이도 이거는 진짜 여기에 카시트 설치하려고 했던 이 차주분 진짜 애 생각하면은 당장 차는 바꾸셔야 되고요. 진짜 야 애도 못 앉는 데를 지금 내가 앉아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버티냐. 사이드가 엄청 작다. 이게 사이드가 거의 손거울에. 이거 어떻게 봐? 사이드로? 저것도 심지어 광각으로 바꾼 거야. 작아서? 근데 적응하면은 보여. 적응하면 보여.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뭐 이런 평범한 승용차나 SUV 타잖아. 광각이지. 엄청 크더라 진짜. FHD지 FHD. 진짜 웃긴. 너 애는 언제 나오는데? 이제 한 3, 4주 안에 나오지. 그래 3, 4주 안에 빨리 처분하고. 씨 그거 자꾸 돌려. 근데 좋다. 탑승감 너무 좋고. 방금 뭐 담배 소리 아니야? 전자담배. 야 좁으니까 내 몸이 눌려가지고. 우리 머스탱 간만에 시동을 좀 걸어볼까? 자, 오늘 저희는 결혼식에 갑니다. 오랜만에 또 차를 타고 서울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머스탱 산지 한 8개월 됐거든? 8개월 차에 남기는 머스탱의 장단점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 일단 포인트는 그거야. 이제 머스탱을 검색하면 웬만한 이제 유명한 카 리뷰어들이 이 머스탱 7세대에 대해서 리뷰한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 이미 짧은 기간 동안 몰아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 수 없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해. 그리고 이제 이 머스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선 제 차는 7세대 2.3 에코부스트 쿠페 모델이고요. 머스탱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머스탱 2.3 쿠페와 컨버터블, 그리고 5.0의 쿠페와 컨버터블,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오픈카와 오픈카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버터블이 이제 한 600만원 정도 더 비싸면서 이제 오픈이 되는 오픈카입니다. 근데 저희는 가장 싼 모델 2.3의 에코부스트 쿠페, 뚜껑 안 열리는 모델이고요. 일단은 오늘 단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른 차에는 이미 있는 기능도 있고 뭐 다른 차도 다 그런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차를 다 타본 게 아니고 저는 전문 카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가 어떤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딱 이 차만 탔을 때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이 머스탱 하면 아시는 이게 투도어잖아요. 뒷좌석이 법적으로는 4인승인데 뒷좌석은 뭐 짐칸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고. 근데 짐칸으로 쓰기에도 힘들죠. 그렇지. 짐칸으로 쓰기에도 쉽지가 않아. 이게 뒤에 확실히 이 문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편하다.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정말 손거울이다. 그냥 진짜 요만합니다. 진짜 제 손바닥만 해요. 광각미러를 장착 안 하고서는 위험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딜러분들이 서비스로 광각미러는 다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뭐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머스탱을 구매하실 분이라면 딜러분한테 요거는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보세요. 이건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도어기 때문에 이 문짝이 굉장히 길어요. 어디 주차장에 세워놓고 내릴 때가 진짜 불편해요. 진짜 이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옆에 차가 있으면 무조건 거의 뭐 옆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뒤로 내려야 돼. 뒤로 문을 살짝 열고 내 몸을 거의 거의 160도, 150도 가까이 돌려가지고 뒤로 내려야 됩니다. 지금 옆에 차랑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어요. 지금 칸 안에 맞춰서 됐고, 근데도 이제 문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잡고 열어서 내릴 때 거의 뒤로 내려야 돼요. 뒤로 몸을 이렇게 다 틀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차체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딱 봤을 때 그냥 웬만한 일반 세단하고 비슷한 높이에요. 차 높이는. 근데 희한하게 좀 타고 내릴 때 굉장히 안장이 낮은 느낌? 특히 자기는 또 이제 임산부니까 더 힘든 거지. 진짜 SUV였으면 올라타는 느낌이지. 약간 그냥 문 열고 그냥 옆으로 쓱 가서 앉거나 또는 더 높으면 올라타는 느낌인데, 이거는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배가 나온 자기는 더 불편한 거지. 이것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서울에는 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 타워가 많잖아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주차 타워에 못 들어가. 왜냐면 나도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주차 타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일단 일반적이고 다 거부를 한대. 요즘 주차 타워는 또 괜찮다는 말도 있는데 구형 주차 타워는 좁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일반 차들도 들어갈 때 좀만 잘못 들어가면 타이어가 끼 하면서 옆에 턱에 걸린단 말이야. 마침 있네.
저 산타페보다 얘가 더 넓어. 이 폭이 저렇게 큰 SUV보다 이 폭이 넓으니까 이 타이어가 옆에 다 낑기는 거야. 아무래도 이 차폭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머스탱이 7세대는 오토스탑 기능이 들어갑니다. 오토스탑이 뭐냐면 요즘 차들 다 있잖아요. 그 신호 대기할 때 정차하면은 시동 잠깐 꺼지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 떼면 다시 시동 걸리면서 출발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 기능 별로 안 좋아하거든. 조금 답답해서 나는 별로 안 쓰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다른 차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어. 얘는 시동을 걸면은 항상 그 기능이 켜진 상태로 시동이 걸어져. 아 진짜?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시동 끄기 전에 꺼놨다 그럼 그걸 기억하지 않고 다시 꺼야 돼.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마다 필수적으로 이 오토스탑 버튼을 눌러서 이 기능을 꺼줘야 된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거든요. 오토홀드 기능은 또 뭐냐면 그 신호 대기 중에 이제 오토스탑은 시동을 꺼주는 거고, 오토홀드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브레이크가 밟혀 있는 그런 기능이야. 그 이제 모닝이나 내 전차에는 없잖아. 옛날 차들은 없고, 요즘 차들은 그래도 이 기능이 나온 지는 꽤 됐어. 뭐 17년씩 16년씩 뭐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버튼이 바로 없다는 거. 필요한 건 빼놓고. 그래서 내가 항상 시동을 걸면 하는 게 이 오토스탑 버튼을 눌러서 이 오토스탑 기능을 꺼주고, 오토홀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즐겨찾기 버튼이 있어. 즐겨찾기 버튼에 내가 설정한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다 오토홀드를 설정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눌러줘야 되니까, 나는 이 기능을 항상 쓰고 싶으니까. 이것도 시동 걸면 항상 꺼져 있어, 반대로. 그러니까 시동 걸어서 오토스탑 꺼주고 오토홀드를 켜줘야 된다.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그 다음 단점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인터페이스 버튼들 있지. 이것도 이제 뭐 리뷰어들이 충분히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써보니까 더 불편하다. 이 버튼이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버튼이 아니라 이 부품이 하나야 그냥. 이 7세대 이전에 6.5세대만 봐도 이 토글 방식이라고 해서 그 우리 미니 탔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는 버튼 기억나? 그게 예쁘기도 하고 그게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게 버튼이 하나하나 따로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그 비상등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 비상등을 일단 내가 지금은 적응해서 비상등을 눌러야지 하면 손이 바로 일로 가기는 해. 근데 그래도 아직은 내가 정말 뭐 사고가 났거나 날 뻔할 정도로 위급한 정도가 아직 겪어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손이 바로 간다 해도 이게 사실 여기 따로 있는 거나 우리 기아차, 현대기아차 뭐 이런 데 가운데 있잖아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외제차 여기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따로 크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정말 말 그대로 비상등인데 여기 일반 버튼들하고 가운데에 이렇게 껴있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건 사용자 아니면 잘 모르는 것들.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그냥 이제 얹어놓으면 충전되는 거거든 사실. 이렇게 넓게 핸드폰을 놓을 수 있게끔 자리를 해놨으면, 무선 충전 기능 넣어놨으면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얹어놔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심코 얹어놨을 때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리고 굉장히 이 반응이 느려서, 그래서 내가 혹시 이 고무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해서 이 고무 커버를 빼고 직접적으로 얹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얹어놔도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 맞아. 그래서 자기가 근데 핸드폰 케이스가 두꺼워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었잖아. 그래, 그래서 케이스를 벗기고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똑같아.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뽑기를 잘못했나?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되긴 되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지금도 또 이렇게 말할 때 또 되고 있어. 맞아요. 여기 보면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뜨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냥 아예 기능 빼버리든가 그냥. 그 다음 또 사소한 단점은 이 글로브 박스, 조수석 앞에 수납함 있잖아요. 이 글로브 박스라고 하는데 저게 내 기억에 일반 차들은 저거 안에 열면은 조명 켜지지 않나? 이것도 막 그지? 조명이 없어. 지금 열어봐. 지금 깜깜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깜깜한데 조수석이 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저 불 들어오는 건 저거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그래서 이것도 사소하지만 은근히 불편한 점이다. 그 다음 단점, 손잡이가 없다는 거. 그 조수석에 손잡이가 없지 지금. 사실 성능이 일반 차보다 출력이 고배기 고출력이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옆에 탄 사람이 좀 불안해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 손잡이 딱 잡아야 되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매달려야 좀 안정감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맞아. 불편한 건 아니지만 불편해. 왜냐하면 손잡이를 잡고 앉고 싶거든. 왜냐면 얘가 낮은. 아 그래, 안고 일어났을 때 이게 잡아주는 손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또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조수석에 타는 사람은 불편하다 이거야, 한마디로. 자, 그 다음은 제가 머스탱을 이제 정말로 이거는 8개월 몰면서 수치적으로 떨어진 게 있어요. 티맵 점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티맵을 주로 쓰잖아. 그리고 이게 보험사 할인이 돼요.
요즘 뭐 다른 것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예전에는 그냥 티맵 쓰기만 했어도 뭐 최대 15%가까지 막 할인이 됐거든? 근데 요즘은 내가 이번에 새로 가입을 하는데 엄청 점수제가 까다로워진 거야. 구간별로 나눠놨어. 막 95점 이상, 뭐 85점에서 95점 단위인가 10점 단위인가 하여튼 게 되게 세세하게 나눠놨거든? 그리고 70점 이하면 아예 할인이 없나 그럴 거야. 점수가 왜 떨어지나 했더니 확실히 머스탱을 끄니까 과속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막 밟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없어도 이 T맵은 내가 몇 킬로 달리는지 다 기록이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지를 찍고 가면 어떤 구간에서 과속을 했는지 다 나와. 내가 이전에 K5를 몰았을 때보다 이 과속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진 거야. 과속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단점이에요 진짜. 왜냐면 달리고 싶잖아. 이 머스탱 끌고 차 없으면 뻥 뚫려 있어 고속도로에. 세게 달리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진 건데 그게 다 점수에 반영이 돼 버리니까 점수가 막 팍팍 깎이는 거야 갑자기. 정말 스포츠카를 내가 즐기고 싶으면 보험료 할인 따윈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갑자기 좀 찌질해 보이네요. 그 15% 크거든. 95점 이상 15%랑 내가 이번엔 70점대야. 그런 거 따질 거면 머스탱 사면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다. 그거랑 이어서 또 설명을 하자면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잖아. 내가 이 차를 샀다고. 이제 엄마 반응도 찍고 막 그랬잖아 쇼츠로. 근데 이 차를 사고 나서 엄마나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해.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라는 걱정을 많이 해. 뭔가 아시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일반 차들 볼 때는 그렇게 확 가속이 되지도 않고 일단 뭐 빨리 달려봤자 진짜 130이야. 근데 얘를 끄니까 어느 순간 그냥 150, 160, 170 막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얘기 벌써 많이 들었거든? 지인들이 옆에 탔을 때 실제로 그렇게 빠른데도 뭐야 속도가 이렇게 빠른 상태였어? 이 정도로 못 느껴. 해봤자 뭐 120 정도로만 알고 있지 막 160 달리고 있는데 120 정도로밖에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게 사실인 거야. 위험 빈도가 늘어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게 말하다 보니까 단점이 진짜 많네. 이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전 머스탱 좋아합니다. 저 머스탱 좋아하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머스탱을 주제로 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머스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될 정보라고 생각하거든. 메모리 시트가 또 있어. 이게 뭐 100%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은근히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3가지 1, 2, 3번 메모리가 있단 말이야. 이제 차 타려고 운전석 딱 처음 문 열었을 때 얘가 의자를 뒤로 빼놓는단 말이야. 타기 편하라고. 내가 앉아서 시동을 걸면 다시 앞으로 징 하면서 다시 이제 내 원래 위치로 맞춰준단 말이야.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는데 내가 왜 꺼놨냐면 맨날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애매하게. 분명히 내가 시트를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해놨는데 왜 살짝 이렇게 돼 있지? 난 건드린 적이 없는데? 약간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네이버의 그 머스탱 카페에서 보게 된 거지. 얘가 약간 띠라다. 이 메모리 시트 기능이 약간 띠라다. 그래서 이 기능을 꺼놨고 메모리 시트도 사실 뭐 나밖에 안 타니까 잘 안 써. 근데 이따가 꿀팁을 말씀드리겠지만 메모리 시트랑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지만 제자리를 못 찾는 바람에 잘 안 쓰게 된다. 그 다음은 이 내비게이션이야.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이 인테리어 잘 빠졌다고 난 생각해. 근데 테슬라 봤어? 진짜 그냥 우리 아이패드 움직이듯이 되게 잘 움직이거든? 이게 움직이는 게. 근데 얘 지금 희한하게 말할 땐 또 잘 돼요. 안 돼 잘. 이게 터치가 되게 둔하고 필요할 때 안 된다는 거. 필요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핸드폰처럼 이렇게 샥샥 갔으면 좋겠는데 움직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거 있잖아.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말하자면 회전 반경이 되게 안 좋아 이 머스탱이. 그거는 진짜 확실한 단점이야.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3차선 이상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상당히 회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회전이라고 하면 이제 유턴할 때랑 주차할 때 그때가 필요한데 특히 좁은 길 빠져나올 때랑. 그래서 주차할 때 내가 이 차를 끌면서 주차하면서 한 번에 주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말 넓은 데 말고 그냥 일반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댈 때 다른 차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그게 좀 단점이야. 좀 답답해. 그리고 돌릴 때도 요만큼만 더 돌아가면 내가 핸들이 안 돌아가. 끝난 거야 그냥 거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머스탱의 단점에 대해서 짚는 것 중에 약간 오해 아닌 오해 같은 게 뭐냐면 잡소리와 잔고장이에요. 머스탱은 잔고장이 많다, 뭐 잡소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들도 보고 비슷한 뭐 다른 리뷰 영상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그냥 뽑기 운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머스탱 카페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는 사실
머스탱을 안 끌어본 사람들 댓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증이 안 돼요. 근데 머스탱 카페에 머스탱 차주들이 쓰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확실히 잡소리는 뽑기 운이 있는 것 같기는 해. 막 요런데 안에 근데 우리가 손으로 댈 수 없는 곳에 어떤 선들이나 뭐 플라스틱이 선에 이렇게 다다다다 떨린다든지 그런 잡소리들이 나나 봐. 나도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없어. 가끔 뭐 나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어느새 또 안 나요 또. 근데 막 그렇게 나는 것도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예민한 것도 있는데 잔고장은 아직까지 저는 없거든요. 이것도 뭐 뽑기 운일 수 있지. 근데 이것도 진동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차가 이렇게 길을 다니면 뭐 포트홀을 밟기도 하고 방지턱을 세게 넘을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잖아. 길이 험한 경우도 있고 비포장도로 달릴 때도 막 울퉁불퉁 하면 얘가 바퀴가 다다닥 하면서 이 차체 전체에 어쨌든 충격이 오는 거란 말이야. 아직까지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지금 8개월 차인데 잔고장 없고 아직 카센터 한번 안 간. 이제 5일 갈 때 됐거든? 아니야 껴야 되는데 이거? 직진 불가네? 야 이거 어떻게 끼냐? 큰일 났네 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머스탱으로 이러는 게 좀 부담스러워. 이게 단점이야. 이게 일반 차였으면 그냥 욕먹고 말 텐데 뭔가 머스탱으로 그러면 성향 딱 찝히잖아. 성향 뒷차들이 보았을 때 색안경과 편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살짝. 내 뒤에 있는 애들은 내가 우회전에서 나온 걸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카시트 실어봤잖아. 실어봤지. 이 차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지금 이 카메라 나오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막 카시트 안내 표식도 있고 뒤에 이제 아이소픽스라고 이제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어. 장치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카시트가 설치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나도 솔직히 이 차를 처음 생각했을 때 뭐 이거 카시트도 실리는데 굳이 뭐 애기도 태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만 불편한 거 아니야? 애기는 어차피 카시트에 앉을 거잖아 이러면서 산 게 있잖아.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긴 했죠. 나만의 생각이긴 했지만 그랬는데 막상 카시트를 실어보니까 애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카시트를 실으면 일단 앞좌석에 사람이 앉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엄마 같은 경우는 애기 옆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뒤란 말이야? 그러면 내 뒤에 앉으면 나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 이게 좀 당겨줘야 되거든. 뒷좌석은 거의 내가 봤을 때 키가 한 160 미만은 돼야 탈 수 있는 자리라고 봐. 그리고 이 머스탱의 뒷좌석은 그 안전성이 거의 제로라고 난 알고 있어. 박으면 그냥 사망이라고. 그런 곳에 애기를 태우기에는 우리 애를 태우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이 단점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다른 세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7세대를 출고 받을 때 7세대는 기본적으로 서머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 카니까 또 이 서머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 차들이 다 이제 4계절 타이어거든요. 근데 서머 타이어니까 4계절 타이어보다 조금 더 어떤 접지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후륜 스포츠카의 서머 타이어다 보니까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사실 뭐 요새 일반 차들도 윈터 타이어를 껴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고 홍보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나는 여태까지 일반 차들을 몰면서 윈터 타이어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도 낀 걸 본 적이 없어. 고민했던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차를 사니까 윈터 타이어를 껴야 된다는 거야. 머스탱 카페에서도 다 그래. 그러니까 웬고하니 이제 서머 타이어가 기본 장착이고 워낙 그 후륜의 고출력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그 땅이 얼어 있어도 차가운 상태에서 그냥 휙 미끄러지는 거야. 우리도 그때 겪었잖아. 우리도 몇 번 겪었지. 그게 단점인 거지. 근데 저는 이번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안 썼어요. 왜냐면 모닝도 있고 사실 출퇴근할 때 매일 불가피하게 타야 되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주말에 이제 나들이용으로 타는데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냥 그날은 차 타지 말자 아니면 뭐 꼭 가야 되면 모닝 타자 뭐 이런 주의였다 보니까 안 바꿨어요. 근데 뭐 만약에 머스탱 2.3을 데일리로 뭐 출퇴근 때도 타겠다 그러신 분들은 겨울철에는 눈 많이 오고 해도 나가야 된다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윈터 타이어를 끼는 게 확실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를 마지막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점을 얘기해보자. 장점이라는 게 있나요? 굳이 장점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7세대 모델에는 이 가변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운전 모드가 바뀌지 않아도 그냥 이 소리만 배기 소리만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약간 어떤 재미 요소이자 장점이다. 그래서 말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배기 모드를 선택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무소음, 일반, 스포츠, 트랙 모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모드일 때도 배기가 나는 만족스럽긴 한데 이걸 무소음 모드로 하잖아? 그럼 진짜 그냥 일반 세단 같다? 그때 한번 듣지 않았어? 되게 조용하잖아. 뭐 이런 재미 요소가 있어서 장점은 이게 확실히 펀카다. 정말 그 주행을 즐기는 재미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다. 근데 그 와중에 실용적인 장점이 하나 있지. 이제 트렁크가 머스탱 하면 트렁크가 굉장히 작다고들 생각할 텐데 생각보다 되게 넓다? 그래? 다른 차들을 전시장 가서 많이 봤잖아. 소형 SUV나 뭐 예를 들면 테슬라 하이랜드도 봤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진짜 이게 상대적으로 머스탱이 꽤 넓었구나를 느꼈습니다. 왜냐면 일단 머스탱은 뒷좌석에 두 자리가 다 폴딩이 돼서 트렁크하고 쭉 연결이 돼. 아 맞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골프채 세트 3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아. 어차피 뭐 뒷좌석 안 앉으니까. 무난하게 들어가고 뒤에 사람이 안 앉는다는 가정으로 해서. 왜냐면 일반 세단은 뒷좌석이 보통 가운데 콘솔이라 그러나? 가운데 여기 이걸 내리면 연결은 돼 있긴 한데 의자가 다 접히진 않아. SUV는 다 접히긴 해도 다 연결이 돼 있긴 해도 세단은 저런 그랜저도 아마 뒷좌석을 다 폴딩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폴딩이 되니까 얼마 전에 스키장 갈 때도 보드하고 스키가 다 실리는 거야. 그냥 쭉 그냥 밀어 넣으면 돼. 그리고 뭐 또 긴 게 골프채니까 골프채 세트 다 실리고. 한 가지 조금 불편했던 거는 그거였어. 이 트렁크를 다 열었을 때 그 높이가 있어. 바닥하고 높이가 있는데 거기보다 높으면은 안 들어가. 그게 조금 좁기는 해. 이 높이보다만 작으면 깊숙이는 얼마든지 들어가요. 저 의자를 이제 양 두 개를 다 폴딩을 하면 저 앞쪽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드나 스키도 다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 다 비우면은 제가 지금 커버, 원래 오리지널 커버를 넣어놨는데 여기도 공간이 상당히 있다는 점. 물론 전동 트렁크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차감인데 솔직히 비교해볼게. 하와이에서 탔던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스포츠카지. 내가 이 차 사기 전에 우리 그 BMW 3 시리즈 시승해봤잖아. 아 맞아요. 그때 내가 확실히 느꼈던 게 저기 마침 3 시리즈 지나가네. 생각보다 도로 질감이 엉덩이로 그대로 다 전달이 되더라고. 특히 나 뒷좌석 앉았잖아.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현대 기아차들은 푹신하단 말이야. 특히 기아보다 현대가 더 약간 푹신한 승차감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좋다고들 표현하고. 근데 스포츠카, 머슬카 치고는 얘가 되게 푹신하다 은근히. 그래서 나는 이걸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꼈어. 또 아까 재미 요소에 이어서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리뷰어들이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3D 리얼 엔진이 들어가서 이 모드를 이렇게 바꿀 때 자동차 그래픽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냥 이 시각적인 재미 요소가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머스탱에 기대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브할 때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돌 때, 좀 더 빠른 속도에서 돌 때 생각보다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부드럽게 샥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것도 그런데 정말 기대 안 했던 게 크루즈 기능이거든. 크루즈 기능이 일단 있어. 근데 있어봤자 그냥 일반적으로 속도 정도만 고정시켜 놓고 악셀만 안 밟는 정도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얘가 너무 잘하는 거야. 컨트롤을. 이 반자율이 살짝 되는 거야. 이 차선을 따라가면서 앞차와의 거리도 조절해 가면서 가속할 때 엔진을 써서 가속을 해. 나 그때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감속할 때 확실히 감속해서 딱 조절하고. 그래서 와, 생각보다 머스탱이 되게 요즘 시대에 맞게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이제 일반 모드에서는 크게 잘 안 느껴지긴 하는데 스포츠 모드나 이제 트랙 모드로 넘어갔을 때 고속도로를 달리잖아? 그러면 내가 엑셀에서 발만 떼도, 아니면 언덕길 내리막길에서 발만 떼도 얘가 알아서 다운시프트를 치면서, 다운시프트가 뭐냐면 그 엔진의 단수를 줄인다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3단이다? 3단인데 내가 이걸 누르면 2단이 된단 말이야. 이게 다운시프트야. 이게 업시프트 올리는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자기가 단수를 내리면서 그러면 엔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줘. 내가 풋브레이크, 발로 밟는 건 풋브레이크고, 근데 엔진 브레이크까지 잡아주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좀 더 뭔가 안정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다. 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 다음 장점은 이제 모두가 아실 거예요. 이제 희소성인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머스탱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 중에 좀 큰 부분이기도 해. 나는 좀 약간 유니크한 거 좋아하잖아. 그쵸. 사실 뭐 명품 사는 사람의 마인드도 명품이 정말 이 질이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는 희소성이죠.
희소성이지. 그러니까 예쁜 것도 예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 남들이 많이 남들은 많이 안 매는 건데 이 비싼 가격을 주고 나만 약간 이런 걸 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또 좋은 것도 있잖아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머스탱이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차는 예쁜데 막상 선택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차라서 그런지 지금도 봐도 머스탱 한 대도 없어 지금. 머스탱을 하루에 한 대 보면은 운이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없단 말이야. 생각보다 포르쉐는 많이 보여. 포르쉐는 많아. 포르쉐는 은근히 많고 BMW 벤츠는 이제 널렸어. 머스탱도 최근에 좀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하나 겨우 볼까 말까 해. 난 그런 희소성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 시그니처 컬러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베이퍼 블루 이 색깔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2.3과 5.0을 내가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내가 2.3 모델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온라인에서 특히 내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머스탱에 관련된 얘기나 영상을 보면은 항상 그 2.3을 까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가장 차이나는 건 배기음이야. 배기음과 출력이지. 실제로 밟았을 때 나가는 그 힘과 그 소리가 다르지. 그거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2.3이. 그리고 사실 이 머스탱의 그 대표 모델이기도 하고 머스탱을 사는 이유가 그 남자의 그 심장을 울리는 그 배기음과 배기량이 있는데 왜 2.3을 사냐. 2.3을 사는 건 게이다. 게이야? 남자가 아니다 이거지. 2.3은 겉만 남자고 속은 여자다. 그러니까 게이다. 약간 이런. 그래서 게이 부스트라고 한단 말이야. 진짜? 난 그것도 너무 웃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상에서만 그래요 진짜. 실제로 제가 이 머스탱을 끌면서 지인들을 만나면 막상 몰라. 일반인들은 2.3이 뭔지 5.0이 뭔지 그게 뭔 차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머스탱이다 멋있다 그게 끝이야. 만약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난 너무 만족스럽거든 지금. 정말 그냥 머스탱을 갖고 싶다는 분들, 머스탱을 매일 끌고 다니고 싶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2.3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배기음을 꼭 들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2.3 사서 이거 뭐 중통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배기 이렇게 바꾸는 거 할 생각이신 분들은 그냥 5.0 사세요. 2.3 사서 그거 튜닝 아무리 해봤자 5.0 절대 못 따라가.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이 귀가 얼마나 듣기 좋냐고. 마무리하기 전에 좀 제가 꿀팁 아닌 꿀팁을 봤어요. 이것도 머스탱 카페에서 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이 머스탱에는 그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그 사이드 미러를 하향 조정해주는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그게 뭐냐, 그 메모리 시트가 1, 2, 3번 있잖아. 그치. 3번 거의 안 쓸 거란 말이야. 이 메모리 시트가 사이드 미러도 메모리를 해요. 기억을 해. 그래서 3번에다가 이 사이드 미러를 가장 낮게 이제 하향 조정을 해놓으면 안장은 그대로 해놓고, 그리고 3번을 딱 하면 주차할 때 후진 기어 넣고 3번 누르면 알아서 하향 조정이 된다. 오늘 이렇게 그 7세대 2.3 머스탱 모델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써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 지금 엄청 많이 떠든 것 같은데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근데 결론은 뭐냐, 나는 아무리 그렇게 단점이 많아도 머스탱이 너무 좋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사소한 솔직히 그런 단점들은 단점이라고 굳이 꼽은 거지 막 그렇게 막 운전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 내가 이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편한 건 진짜 없는 것 같아. 한마디로 별거 없는 차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차다. 그치. 그거야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 머스탱 바꿀 날만은 기다리고 있어요.